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굉장히 폭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이 하락했죠. 주식 투자하신 지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야, 뭐 이런 시장이 다 있냐라고 느낄 정도로 엄청나게 급락했습니다. 코스피가 8.7%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이 11.3% 급락 마감했습니다. 자, 뭐 폭락이죠. 자, 근데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등 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시청자님들께서는 너무 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좀 이따가 저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반등 나올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뭐 여러 가지로 이 서킷 브레이크라는 게 걸렸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이거를 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보고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4년 이상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 나온 거예요. 근데 시장을 좀 오래 겪다 보니까 오래 겪다 보면 이런 시장도 간혹 나옵니다. 악재란 악재가 굉장히 많이 한꺼번에 이렇게 시장을 짓누르는 모습이었죠. 자, 뭐 삼성전자가 10% 이상 빠진 10% 뭐 이상 장중에 빠졌었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요거는 엔비디아하고 관련되는 부분에서 악재가 좀 있었죠. 엔비디아가 그 블랙웰 차세대 칩을 얘기하는 거죠. 차세대 AI 칩을 얘기하는 건데 요게 설계 결함이 있어서 뭐 한 3개월 정도 생산이 늦춰질 것 같다라는 그런 악재가 있었고, 또 미국 쪽에서 엔비디아가 중국 쪽에 좀 이렇게 말을 좀 안 들었죠. 미국 쪽에서는 야, 웬만하면 중국 쪽에 수출하지 마 칩을 그랬는데 뭐 이 엔비디아는 그 중국 사양에 맞춰서 이렇게 좀 중국에다 공급하고 그랬었죠. 그런 것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 정부에서 반독점 조사를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쪽 반도체 섹터들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뭐 오늘 시장을 짓누른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죠. 샴의 법칙, 뭐 그걸로 인해서 R의 공포, 리세션이죠. W의 공포, 전쟁에 대한 공포입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본 시장이 거의 13% 가까이 빠졌어요. 대만 시장도 8% 넘게 급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급락했으니까 글로벌 증시가 동시에 급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일단 그러면 대체 샴의 법칙이 뭐고 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갖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저 고용 지표죠. 자, 여기서 비농업 일자리를 보시게 되면 11만 4천 건이 나왔어요. 자, 이거 보시게 되면 뭐 그전에 17만 9천 건, 21만 8천 건, 16만 5천 건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그런 겁니다. 이게 11만 4천 건 딱 나왔다고 이게 끝이 아니라요. 다음 달 지표 발표할 때 이걸 수정된 게 있으면 같이 수정을 해서 발표를 해요. 자,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으니까 원래는 이거보다 더 많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경제 지표도 실업률도 비농업 일자리도 우리가 봤던 것보다는 많이 떨어졌네. 거기다가 7월 달에 11만 4천 건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늘었으니까 야, 이거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고용시장이 얼어붙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고요. 자, 샴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직전 3개월 실업률에 대한 겁니다. 직전 3개월 이동평균, 그러니까 4.0, 4.1, 4.3 이렇게 하면 한 4.13 정도가 나오죠. 자, 4.13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직전 1년 동안 가장 낮은 거, 거기에서 0.5 정도, 0.5% 이상이면 경기 침체의 초입이다라는 그런 게 샴의 법칙이에요. 자, 보면 4.13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서 쭉 해서 제일 낮은 걸 찾아보면 이때네요. 작년 7월 달에 3.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0.67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0.5에서 0.67 정도. 자,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거 경기 침체가 드디어 오는가 보다. 뭐 이러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다음 달이 되게 되면 여기서 제일 낮은 게 3.7이잖아요. 3.7인데 보시게 되면 여기서 4.2 이상 나오게 되면 0.5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서
저 3개니까 여기서 4.2면 4.2가 나오게 되니까 또다시 샤멜 법칙이 적용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시장이 얼어붙었고, 자, 그리고 저 또 하나 저 주말에 사실 그랬습니다. 주말에 이렇게 쉬면서 야,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뭐 지금 상황 좀 안 좋은데 터질 거면 그냥 주말에 터져버려라. 맞는 김에 한꺼번에 맞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뭐 아직도 안 나오고 있죠. 빠르면 뭐 오늘 공격을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각국에서는 레바논에 있는 자국민들 뭐 좀 이렇게 우리나라로 고국으로 돌아오세요. 뭐 이렇게 소환령도 내리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장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또 하나는 그 엔켈이 저 일본은행에서 금리를 올렸죠. 그러니까 이 쌍금리에 돈을 빌렸던 돈을 빌려서 일본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자금들, 이 부분들이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엔화가 강세로 가게 되니까 뭐 아이고 이거 좀 빨리 갚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수요들이 좀 몰리면서 뭐 완전 저 미국 주식도 팔고 다른 나라에 나가 있는 주식들 매도를 하면서 이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이게 나와요. ISM 지금 이것도 ISM 제조 PMI가 지난주에 한번 좀 고생을 시켰죠. 이 PMI라는 거는 50 이상에 있을 때는 경기가 확장, 그 다음에 50 아래는 수축 국면으로 해석합니다. 수축으로 해석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저 제조업 쪽은 지금 4개월 연속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고 또 계속해서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 PMI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 서비스업이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해요. 제조업이 별로 없고 서비스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서비스 PMI인데, 자, 보시게 되면 요거는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됩니다.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데 지난달에 보시면 여기 수축 국면이죠. 자, 48.8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뭐 계속해서 50 위에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한번 50 밑으로 떨어졌다가 회복했다가 다시 떨어진 거예요. 자, 오늘 예상치는 지금 현재 나오는 거 보면 51.4 정도가 나오는데 아마 요 정도 수준으로 저 서비스 PMI가 나온다라면 시장은 좀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단 뭐 지표는 요 정도까지 보기로 하고요. 자, 차트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또 추가로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 근거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나스닥부터, 원래 나스닥은 잘 안 보는데 오늘은 저 글로벌 증시가 다 이렇게 수상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신고점,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 이게 사상 최고가였었죠. 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라는 거는 시장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시장에서 외봉은 없습니다. 외봉 없어요. 최소한 쌍봉 이상이 나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더 추가로 밀리게 되면 어떤 모습이에요? 밀려도 지금 여기서 외봉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좀 시간이 지나면 조금 안정되면서 이렇게 최소한 쌍봉 이상이라도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 대선이 3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이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시장이 이렇게 두들겨 맞고 경기가 안 좋으면 지금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이 재집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시장이 좋을 경우에는 현재 집권당이 다시 재집권할 확률이 80% 이상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 근거는 그겁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장을 부양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다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PMI하고 고용지표 이런 것들 외에도 제가 정리하고 있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경기 침체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징후는 곳곳에서 보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올라왔다가 다음번에 만약에 밀리면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반등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좀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야, 이건 뭡니까? 자, 오늘은 뭐 시장이 워낙 좀 수상하니까 시장에 대해서 조금 길게 말씀드리고 종목 쪽은 좀 짧게 가겠습니다. 자, 여기 개부로 하락 출발해서 그냥 하루 종일 밀렸어요. 자, 이거는
뭐 일본 시장이 오전장만 하더라도 또 뭐 8% 이상 이렇게 10% 이렇게 급락했다가 반등 나왔다가 다시 재차 밀리는 모습이었고. 자, 그런데 나스닥 선물도 마찬가지 장중에 이 나스닥 선물이 1000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750포인트 정도 마이너스네요. 우리 장중보다는 많이 반등 나온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가가 막 빠졌을 때 바닥을 잘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자를 한 개 갖고 있어요. 자를 한 개 갖고 있다가 그 전에 많이 빠졌을 때 어디쯤에서 반등 나왔냐. 60선하고 이렇게 재요. 자, 이렇게 재면 이때 나온 거죠. 자, 요게 보시게 되면 이격도라는 건데 여기 62격도가 지금 이쪽에서 한 92 정도 됐습니다. 92 정도에서 반등 나왔어요. 이쪽에서는. 지금 오늘 60선 이격도가 여기 보시게 되면 88 정도가 됩니다. 88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뭐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격도가 60선 이격도가 90 아래로 떨어지는 거는 막 빠지다가 그 투매의 끝자락에서 나오는데 자, 지금은 이쪽에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나왔으니까 조금 이례적인 부분이 있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이격도가 반등 가능한 구간이고 수급을 한번 보면요. 이 현물 시장 수급만 봐서는 안 되고 선물 시장하고 선물 옵션 시장도 같이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외국인들 많이 팔았어요.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5천억 정도 팔고 그다음에 어제 어제란다. 지난주 금요일 날 8,400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틀 동안만도 2조 3천억을 훨씬 넘는 금액을 매도했어요. 자, 근데 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현물 시장보다 선물 시장의 수급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 선물 시장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 시장은 이래요. 자, 오늘 외국인들 보시게 되면 9,400억 정도를 선물 시장에서 매수했습니다. 이거 수급 장중에 수급하고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한 11시 한 50분경 이때쯤에 선물 매도를 1조를 매도를 했었어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1조를 매도했었는데 장 급락하고 나서 오후장 들어서 막 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선물시장 동시효과는 3시 35분부터가 선물시장 동시효과죠. 35분부터 45분까지입니다. 동시효과, 선물시장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한 3천억 정도 매수로 바뀌더라고요. 자, 오후장 동시효과 때 이 외국인들은 6천억을 위로 질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선물시장 수급 보게 되면 괜찮은 모습이에요. 자, 오늘은 선물시장 말고 더 반등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더 강력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옵션 시장은 제가 잘 안 짚어봐 드리죠. 평상시에는 짚어볼 필요가 없는데 간혹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이럴 때 굉장히 큰 힌트를 주곤 합니다.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2020년에 3월 달에 우리 시장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유튜브를 그때 또 지금도 하지만요. 유튜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제 주식 사도 됩니다. 저도 사고 있어요. 사세요. 라고 그냥 딱 잘라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풋옵션 매도가 한 2천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보시게 되면 이때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만기 지나고 난 다음에 뭐 거의 제로 수준 정도 돼요.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들 풋옵션 240억을 매도했고 오늘 1207억을 매도했습니다. 1000억 뭐 이렇게 100억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작으신 것 같죠. 이 옵션 매도 쪽에서 1000억은 정말로 이거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웬만한 애들 풋옵션 쪽에서 40배, 50배씩 다 났어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종가에 보면 뭐 저쪽에 1,000원짜리가 170만 원 되고 그랬으니까 1,700배 이렇게 수익 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옵션은 풋을 매도를 잘못 치면 진짜로 죽는 수가 있어요. 예전에 베어링이라는 은행이 있었어요, 미국에. 얘네들이 블랙먼데이 때 풋옵션을 매도를 쳤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파산해갖고 ING 그룹으로 인수돼서 ING 베어링 이렇게 됐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매도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옵션을
오늘 1200억 정도 풋옵션을 매도를 했다라는 거는 이들은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지 않습니까? 옵션 만기 전에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풋을 매도를 친 겁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니까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도 지금 뭐 오늘은 마음이 좀 무거우시더라도 조금 좀 내일부터는 조금 좀 마음 편하게 하고 반등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빨리 가야 되겠네요. 자, 코스닥 시장의 경우도 지금 낙폭이 너무 큰 상태죠. 낙폭이 너무 큰 상태고 이쪽은 이격도가 코스피 시장보다 훨씬 더 커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자, 요거 수급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 자, 코스닥 시장 수급은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외국인들 이렇게 5천억씩 이렇게 매수하는 게 거의 없죠.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5,400억을 매수를 했어요. 자, 근데 뭐 코스닥도 선물이 있는데 오전장에는 코스닥 선물은 조금 현물은 매수하면서 선물을 좀 매도를 하더니 오후장 들어서는 코스닥 선물도 마찬가지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코스피 선물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배팅하고 있고, 코스닥 현물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풋 매도가 많은 상태니까 이들도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 코스피 시장하고 같이 동반 반등이 가능한 영역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저 섹터로 좀 넘어갈게요. 자, 뭐 지금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는 뭐 거의 뭐 한 달 내, 그리고 그 전부터도 말씀드리는 게 제약바이오, 방산 뭐 이런 쪽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도 마찬가지 제약바이오 쪽하고 방산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코스닥은 11%, 그다음에 코스피는 9% 이렇게 하락했는데요. 이 대형 제약바이오 주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방했습니다. 자, 요거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참 시장만 어느 정도 받쳐줬다라면 요번에 황제주 100만 원 이상을 황제주라 그러죠. 황제주가 됐을 것 같은데 그 시기는 조금 늦춰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크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황제주로 등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빛났죠, 하락장에서. 지금 뭐 지수가 한 10% 정도 빠지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한 20% 가까이 그렇게 빠지는 종목들이 대부분인 시장입니다. 자, 근데 마이너스 3% 정도 이 정도 수준이었으면 굉장히 선방했는데 실적이에요. 실적입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실적에다가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있죠. 실적 부분들 올해 저 1, 2, 3 공장 풀로 다 돌아갈 거고, 내년에는 4공장까지 풀 가동할 겁니다. 그리고 5공장이 또 내년에 완공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압도적인 전 세계 생산 능력 1위가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생물보안법이라는 게 있죠. 자, 3위가 CDMO에서 2위가 중국의 우시바이오인데요. 잘못하면 이 우시바이오를 화웨이 쫓아내듯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삼성바이오가 수혜를 받을 거는 자명한 일이고요. 자, 그런 부분들 보시게 되면 뭐 이 삼성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좀 이렇게 급락할 때, 안 좋을 때, 그럴 때 좀 모아가시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크게 길지 않은 시일 내에 100만 원이라는 가격 한번 넘길 것 같습니다. 자, 삼성바이오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은 한 종목 더 볼게요. 제약바이오. 유한양행을 좀 보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요것도 6만 원대 저 야인시대에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6만 원 초반에. 자, 그랬다가 10만 원은 넘어갔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급락하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시장의 영향도 좀 받고 그랬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자, 이 유한양행은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유한양행 말씀드릴 때마다 얘기해드린 거 있죠. 렉나자. 요게 얀센에서 만든 제품하고 병용치료를 하는데요. 작년 12월 달에 요거를 FDA에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FDA에서 저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을 했어요. 자, 보통 보면 이 FDA에 저 신청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걸립니다. 근데 올해 2월 달에 그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을 했으니까
뭐 미국에서도 필요하니까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게 지금 이제 8월 달이면 아마 결론이 나올 거예요. 뭐 이게 승인이 날지 아니면 야, 뭐 이거 서류가 조금 모자라니까 이거 서류 또 보충해와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은 아마 승인이 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미국의 그 병용치료 그쪽이죠. 존슨앤존슨 자회사. 얀센은 존슨앤존슨 자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이 허가가 되게 되면 굉장히 큰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렉라자에 대한 재료가 있으니까 이렇게 급락할 때 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방산 섹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산주들 오늘 또 투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죠. 자,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상승 종목이 다 합쳐갖고 몇 종목 안 됩니다. 자, 보면 23, 10. 자, 코스피하고 코스닥 양시장 합쳐갖고 50개도 안 돼요. 상승 종목이. 근데 이 휴니드라는 종목이 급등했는데 요거는 중소형 방산주들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중소형 방산주들이 좀 투기적인 그런 시세가 나온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제가 이 중소형 방산주들도 가끔 지정학적 리스크 좀 커지고 그럴 때 잘 매매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뭐 빅텍, 스페코 이런 애들이 대장이었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좀 난리를 치던데 얘네들이 다 적자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1분기는 적자입니다. 근데 원래 1, 2분기는 비수기라서 적자가 나요. 작년에도 1, 2분기는 적자였습니다. 3, 4분기가 성수기인데 자, 이 휴니드 같은 경우는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형 방산주들 이런 것들을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지난주 후반에도 이란 관련된 뉴스 나왔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려면 빅텍 스페코 이런 거 말고 휴니드 같은 종목 대신 이런 것들은 그냥 트레이딩만 하고 말아야 되겠죠. 관심을 가지면 될 거고요. 지금은 이쪽에 저기하고 거의 쌍봉 근처 정도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내일 당장은 아니고 좀 이렇게 또 조정받는 구간 그런 구간이 있으면 그렇게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한 종목 더 보면 LIG 넥스원입니다. 자, 이 종목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자, 그리고 저 위에 22만 원 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원금 회수를 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종목이죠. 그거 원금 회수한 거요. 지금 또 노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이 LIG 넥스원도 24만 9천 원까지 빠졌는데 뭐 오늘 종가가 17만 9천 원이네요. 자, 굉장히 많이 급락했습니다. 자, 근데 LIG 넥스원은 두 가지 모멘텀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가 완료됐죠. 요거는 미국 국방부에다가 사적 보행 로봇을 군용으로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육군 쪽에 로봇이 이렇게 납품이 되면서 미국 육군에 진출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림팩 군사훈련 7월 달에 끝났죠. 거기서 비공을 실사격을 했는데 거기서 6발 다 명중됐습니다. 근데 이거 실사격을 애초에 한 이유가 미국 수출이 길이 여기서 뭐 별탈 없으면 수출이 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그걸 한 거예요. 이거 실험은 2019년도부터 한 거니까 벌써 검증은 다 거친 겁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예, 도장 찍는 일이 남았겠죠. 그러니까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 주가가 빠지는 구간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 우리도 뭐 좀 지금 다시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잘 노려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저녁에 ISM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자, 이 부분이 조금만 안정되게 된다라면 좋은 그런 모습.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뭐 장 초반에는 좀 빠질 것 같아요. 그랬다가 조금 아래 꼬리를 달거나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가장 확실한 증거가 이번 주에 반등이 나온다라는 게 목요일이 옵션 만기인데 외국인들이 대규모 풋옵션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1,200억. 지난주 금요일 250억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목요일 만기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LIG 넥슨도 마찬가지고요. 실적이 좋은데 두들겨 맞은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런 거 위주로 노려보시면 뭐 지금 단기간에도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실적은 좋은데 좀 많이 빠진 종목 이런 거를 야인시대에서 또 추천해 드리기로 하고요.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